예,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특별 대응 단장 정기석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심화되고 있어서 국민 여러분께서 새로운 변이 유입 등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실 걸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유행 추세와 해외로부터 입국 현황 및 주요 국가의 변이 바이러스 상황, 우리나라의 해외 입국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 현재 유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표에 보시다시피 12월 3주를 기점으로 12월 18일부터 24일까지 주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진자 숫자는 눈에 띄게 감소를 했습니다. 계산상으로 약 10%의 감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재원 위중증과 신규 위중증은 떨어진 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확진이 되고 난 다음에 1, 2주 뒤에 반영이 되는 경향을 보면은 아직 이 부분들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 많이 이상하지도 않지만 그렇지만 이 신규 위중증이 특히 최근에 더 증가하고 있는 것은 혹시 최근에 유행하는 어떤 새로운 변이라든지 아니면은 백신의 면역 정도라든지 아니면 치료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 위중증에 문제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고요. 사망자는 비교적 안정된 숫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이번 동절기 유행에서 알았던 그 지금 확진된 분들이 약 440만 명입니다. 이는 앞으로 정점을 일단 쳤다고 봤을 때 내려갈 때까지 이 토탈 아마도 한 800만 명 가까이 이번에 감염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 6차 유행은 참고로 680만 명이 감염을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점은 지났지만 앞으로 발생할 환자의 확진자의 숫자도 만만치가 않다. 그리고 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진단을 받지 못하거나 진단이 안 된 적어도 한 절반 정도의 숫자를 생각하면 실로 엄청난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행히 지금 발생 정도가 폭발적으로 늘지 않기 때문에 의료 대비가 충분하고 또 따라서 큰 문제 없이 이 유행을 지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국내 유행하는 변이를 좀 살펴보면 BA.5 계통이 거의 90%가 넘다가 지금 52% 정도로 절반이 되고 있고요. 대신에 BA.1이 지속 증가해서 36%가 나오고 있습니다. BA.1은 BA.2에서 진화한 것인데 지금 과거 같으면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면은 환자가 급속하게 늘 수도 있는데 그렇게 급속하게 증가가 보이지 않는 걸 봐서는 BN1의 전파력이라든지 혹은 독성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해외 유입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1개월 동안 우리나라로 입국한 숫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입국자 10명 중 3명이 일본으로부터 왔습니다. 물론 내국인 포함입니다. 그리고 상위 10개국 중에서 미국을 제외하면 모든 나라들이 즉 일본, 베트남,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중국까지 모두 우리 인접국 혹은 동남아 국가들이고 이들이 75%에 달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거기에서 유행하고 있는 변이주들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실제로 그런 조사들을 보면은 입국자가 제일 많은 일본이 BA.5가 한 80%.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큰 차이가 없죠. 주로 BA.5였고요. 베트남, 태국은 BA.2.75, 싱가포르, 홍콩은 BQ.1,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XBB. 그러니까 실로 지금 오미크론에서 변형된 BA.1번, BA.2번, BA.5번에서 그 아래로 변형된 여러 가지 것들이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서 소위 춘추전국 시대 같이 이 변이 바이러스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바이러스들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다 발견돼서 동태를 감시 중인 바이러스인데 그중에 그 어떤 것도 우리나라는 BN1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그 어떤 것도 다른 변이에 대해서는 더 뛰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다른 사정들을 보이고 있어서
그동안 해외에서 보도된 내용이나 논문 같은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여러 가지 변이가 있다 손 치더라도 앞으로 완전히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를 위협할 만한 새로운 변이가 조만간에 나타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상황이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방역 당국이 중국이 1월 8일부터 방역 정책을 대폭 완화한다는 것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1월 2일부터 중국 입국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취해서 그 결과 중국발 입국자 중에서 감염자가 최소한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들은 중국 내의 방역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현재 중국은 아마도 12월 초부터 시작된 대유행의 1차 유행이 아마 정점을 지나가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만은 지역이 워낙 넓고 성마다 다른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춘제가 지나고 나면 그 교류엔 2차 유행, 또 그 다음에 나머지 앓지 않은 곳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한 3차 유행 정도가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우리가 입국 전 PCR 요구하고 입국 후에 PCR을 우리가 직접 해서 볼 때에 양성률이 20%이죠. 즉 중국 출발 전에는 음성이었는데 48시간 안에 양성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사이에는 바이러스가 적다가 우리나라에 도착한 사이에 바이러스가 몸 안에서 갑자기 늘어서 양성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게 가장 자연스럽죠.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불과 이틀이 안 되는 사이에 20%가 새 감염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은 그 속도로 중국에서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감염이 번지고 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다행히 어제 통계는 한 4%로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이 비율이 적어도 10% 미만 혹은 5% 미만으로 계속 머물러 줘야 중국에서의 유행의 강도가 많이 약화됐다. 또 그리고 일부 검사에서의 착오나 오류나 또 혹은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조건들이 많이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중국 내 변이는 대부분이 BA5고 BF7번이라는 것도 한 30%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BA5 기반의 계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접종하고 있는 계량 백신이 BA5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계량 백신을 맞으면 중국에서 현재 유행하고 있는 변이종에 대해서도 충분한 방어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발표에 의하면은 논문들에 의하면은 BQ1, XBB 1.5와 유사한 XBB 1번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변이에 대해서도 현재의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계량 백신이 중항체를 어느 정도 충분히 만들어낸다라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계량 백신을 맞지 않고 있는 특히 고위험군들은 이 기회에 반드시 맞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먹는 치료제도 보면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BA5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BN1번 또 XBB1은 지금 미국에서 좀 유행이 된다는 XBB 1.5의 원조입니다. 그 윗단인데요. 거기에도 효과가 있다, 치료제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NEJM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임상 연구를 발표한 논문의 발표가 얼마 전에 됐습니다. 즉 치료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변이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위험군은 코로나19 증상이 발생하는 즉시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해서 진단을 받고 바로 치료제를 처방받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또 병에 걸리더라도 중증으로 안 가는 첩경이다. 제가 40% 정도의 위험을 낮춰준다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량 백신 맞으시고 치료제를 제때 처방을 받으시는 고위험군들이 다 된다면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도 더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